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입니다. 오늘은 코팅 프라이팬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팅이 아무리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코팅이 들뜨기도 하고 미세한 스크래치가 계속 발생되면서 결국 처음에 그 챙글챙글했던 그 코팅력은 사라지게 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코팅 프라이팬은 저렴한 걸 사서 자주 바꿔주는 습관이 제일 좋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거예요. 그럼 그냥 저렴한 것만 골라 사면 되느냐? 아니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프라이팬도 모던하우스에서 판매하는 착한 팬 시리즈인데요. 모던하우스에도 프라이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착한 팬, 가격도 착하고 이 불소 코팅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성분들이 불포함됐다고 정확히 명시가 된 제품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손잡이를 잡을 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립감이 편하고 각도가 좋은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사실 코팅 프라이팬의 특성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자주 바꿔주지 않아도 탱탱한 코팅을 그대로 느끼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피하면 좋은 습관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프라이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척하는 습관이에요. 보통 프라이팬에 요리를 한 뒤에 키친타올로 기름을 닦아내죠. 그리고 그대로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된 그 기름이 팬에 그대로 남아서 산패가 되다가 우리가 계속 그걸 먹게 되는 거거든요. 새 기름으로 코팅을 한 다음에 보관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코팅팬은 기름을 먹이고 길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제로 닦아내야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따라 기름기가 너무 많다 싶으면 세제를 같이 풀어서 닦아내는데, 이때 온수를 아주 뜨겁게 해서 헹궈내는 방식으로 프라이팬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리 후에 바로 기름기나 양념을 제거해주면 저의 경험상 막 문질러주지 않아도 충분히 뽀독거리게 닦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설거지 방법이 가능하려면 이 코팅 프라이팬 안쪽에 나사나 홈이 없어야 돼요. 아직도 나사 방식으로 만들어진 프라이팬도 있어가지고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또 손잡이를 연결하는 부분도 기름이 잘 튀기 때문에 단조롭고 매끈해서 세척하기가 쉬운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습관 중에 코팅을 손상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기름도 없이 불을 아주 세게 틀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간혹 음식하려고 프라이팬을 불에 올려놓고 다른 거 막 준비를 하다 보면 프라이팬에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코팅도 아주 높은 온도에 계속 노출이 되면 들뜨거나 상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수저나 조리도구까지 같이 담그면 그건 진짜 최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도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왜 우리 집 프라이팬의 코팅이 자꾸 벗겨지는지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을 일단 보자면 저는 대부분의 조리도구가 스텐 소재로 된 게 70%, 그리고 나머지가 다 나무나 실리콘 소재예요. 프라이팬을 조리할 때는 나무나 실리콘 소재, 꼭 얘네들을 이용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텐팬을 사용할 때는 나무 소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코팅 프라이팬은 무조건 실리콘 소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팅 프라이팬에 발생하는 스크래치는 대부분 억센 수세미 사용과 딱딱한 조리도구의 사용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저도 예전에 습관처럼 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프라이팬에 뭐 볶음밥을 해먹거나 제육볶음 같은 거를 해먹고 나면 남잖아요.
아니면 저녁에 먹을 거를 미리 해둘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프라이팬에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사실 안 될 거는 없지만 코팅력이 점점 떨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음식이 대부분 좀 맵고 짜고 그런 양념이 진한 그런 음식들이 많은데, 프라이팬에 이런 염분이 높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 코팅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저는 코팅팬도 사이즈별로 깊이별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텐팬도 그만큼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코팅팬이 지짐류나 프라이를 하기에는 아주 간편하고 좋지만, 카레를 끓인다든지 감자를 오랫동안 조린다든지 김치찜을 한다든지 그런 장시간 조리해야 되는 음식들은 이 스텐팬을 이용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딱딱한 식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도 대부분 스텐팬을 이용합니다. 딱딱한 새우나 조개를 껍질째 볶아줘야 되는 그런 요리는 코팅팬에 하면은 뭐 스크래치가 아주 미세하게 계속 나겠죠. 이렇게 요리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코팅팬, 어떤 거는 스텐팬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니까 코팅팬의 손상 걱정도 덜면서 편하게 코팅팬도 이용하고, 또 스텐팬의 장점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프라이팬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코팅팬의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권장하는 사용 기간보다 3배, 4배는 더 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꽁주부였습니다.